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다 외우기를 마음가짐으로 내가 집에 와서 또 공부할 거야 생각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해봅시다. 자, 처음 나오는 게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또는 전자기, 여기 앞에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나는 이게 잘 못 쓰겠어. 내가 손을 지금 부상을 당해서 회복이 다 안 되고 이게 몇 번 쓰고 나면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질 못해요. 이거를 자체를. 막 붕대 감고 다니고 막 이랬었잖아. 한 2달 정도 고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미리부터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은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법칙. 유도 쓸 건 써야 되겠네. 이게 쭉 내려가서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에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식에 넣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유도 기전력은 2로 표현합니다. 2. 이건 다름 아닌 우리 배터리의 전압이었죠. 그죠? 전원의 전압. 기전력이었어요. 기전력. 전원의 전압인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유도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전력인데 어떻게 유도가 됐냐? 원천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장이 변화가 돼서 변하는 자기장, 변자라고 합시다. 변하는 자기장이 전압을 기전력을 만들었어요. 배터리처럼. 그래서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로가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지. 전원이 있어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겠지. 이런 전류를 역시 유도 전류. 그러니까 유도는 induced 되었다. induced. 만들어졌다. induced죠. E-N-D-I-C D-U-C-E-D. induced. 그래서 이런 작용을 인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induce 하는 작용을 인덕션. 우리말로 그냥 유도라고 하는 거죠. 유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했던 건가? 아니지?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한 것처럼 보이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앞반에서는 설명을 안 했었어요. 앞에 반에서는 너무 빨리 진도 나간다고 막 쓰느라고 설명 못 했는데 그림이 593페이지 그림, 이 그림부터 나랑 책이 달라? 잠깐만. 이게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내가 잘못 알았네. 여기 593페이지를 보게 되면 철심이 있고 철 덩어리, 철심이 있는데 여기에 코일을 쭉 감아요. 전선을 감으면 이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그런데 왼쪽 코일에는 전원이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별도로 감아놓은 코일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전류계, 전압계를 써도 돼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할 테니까 유도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압계를 썼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때 이 오른쪽 두 번째 코일에는 사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리가 없어요.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닫잖아. 스위치를 딱 닫으면 1차 코일에는 전류가 막 흐릅니다. 그죠? 안 흘렀다 흐르는 거지. 그러면 2차 코일에 갑자기 전류가 쫙 나타나요. 그랬다가 전류가 쭉 흐르면 그때는 전류가 다시 0이 돼요. 어떤 전류가 있다가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이제 한참 동안 닫아놨다가 갑자기 또 열잖아. 그럼 안 흐르던 전류가 또 갑자기 흘렀다가 또 다시 0이 돼요. 전류는 안 흐르다가 갑자기 흘러고 없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반대로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작용이 바로 전원이 없던 2차 회로에 전원이 있는 것처럼 전압 또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볼트가 만들어지지? 그 전압 이걸 구하는 식이 이걸 패러데이가 실험을 했고 여기 31.2번식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1번식은 색깔이 칠해져 있긴 한데 이거는 도선 한 개당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라는 얘기고 도선이 고리가 여러 개잖아? 그럼 하나당 이만큼 만드니까 요거 n배 도선의 개수만큼 전체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식을 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식을 암기하세요. 암기. 자, 머릿속에 암기. 근데 여기 이게 도대체 뭐지? 요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는 겁니다. 파이 b.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파이의 변화율이죠. d 파이 dt니까 파이라고 하는 값의 변화율이 곧 전압이 된다. n개 코일이 있으면 n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파이가 뭔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데요. 우리 전기선속 공부한 적 있었죠? 전기선속. 그것처럼 어떤 넓이를 구획을 합니다. 넓이를 설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고리가 있으면 그냥 고리의 넓이라고 대입을 하면 되죠. 이 고리는 도선을 얘기하는 거지. 이 도선이 있고 단면적이 A예요. 단면적이 A가 되고 이 A가 바라보는 방향 이렇게 빨간색으로 A가 바라보는 방향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네. 점선 그 가운데 안 하고 옆에 했는데 어쨌든 방향은 평행한 거니까 이 A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 점선이죠. 점선. 요거의 방향은 사실 이 A의 벡터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A 벡터의 방향. 이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서 A의 방향, 면적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장은 녹색이에요. 이 면에 고리면이죠. 고리면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녹색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둘이 이루는 각이 있죠. 세타. 여기에 있는 이 자기장의 크기 B하고 고리의 넓이 A하고 세타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세 개를 다 곱합니다. B, A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우리 도트 내적 B 도트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B 도트 A.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죠. 요거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자속이라고요. 자속.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자속을 여기 자속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파이에다가. 그럼 고리 한 개당 만들어지는 전압 몇 볼트인지 바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자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지. 일정하면 아무리 크더라도 전압은 안 만들어지고 그럼 자속이 변하려면 자기장이 변하거나 그죠? 자기장이 변하거나 델타 B가 있거나 크기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거나 또 넓이가 변하거나 A의 변화 또는 각도가 변해서 코사인 세타가 변하는 거죠. 각도가 변하면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세타도 변할 테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변하면 0이 아니에요. 그죠? 이 파이 값이. 그러면 아무거나 변해도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만들어지는 값은 식에 때려놓고 그냥 계산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신경 쓰이죠? 마이너스가 왜 붙었을까?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 이런 얘기예요. 흐르는 전류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뒤에 가면 이 방향을 나타낸 것만 새롭게 하나의 법칙으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방향에 대한 법칙을 렌츠의 법칙.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식 전체는 또는 이 크기 전압의 크기만 구하거나 이 식 전체는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우리말로는 패지만 영어는 F이죠. F. 패러데이 법칙. 그게 이제 31장의 단원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 이게 다예요. 이 장에서는 이 하나의식만 지금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31.2번씩 쭉 넘어가고 여기 그럼 예제 바로 가서 문제 풀어보죠. 도선으로 200번 감았어요. 200번 감은 거지. 코일은 한 변의 길이가 0.18m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각 코일이지.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과처럼 보이네. 이렇게 200번 열심히 감아서 쭉 이렇게 나온 코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보시면 코일의 면에 수직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가해진다. 그럼 코일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그냥 칠판면이라고 할까요? 이 종이면, 여기 스크린이라고 하자고. 이 면이 있는데 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여러분을 향하겠지. 그죠? 나한테 오는 면의 방향이죠. 그런데 자기장이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에요? 이 말대로만 하면 면의 평행한 방향이에요. 그럼 자속이 있어요? 면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이거대로 해석을 하면 자속 자체가 0이니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자기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이걸 해석해야지. 내 면적의 방향이 수직한 방향. 그럼 자기장 자체가 자속 자체가 0이 돼 버리잖아. 여기에 수직이라는 얘기는 면의 평행한 방향이 아니라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오거나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0.8초 동안에 자기장이 변하는데 0에서 0.5테슬라까지 변한다. 그러면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시계로 이렇게 쫙 대입하면 하나의 식만 알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그죠? 200번 감았으니까 n에다가 200 대입하는 겁니다. 네. 넓이 여기에 이제 파이 하나씩 보면 파이는 b 곱하기 a인데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어서 1로 둔 거예요. 그런데 넓이는 안 변하고 지금 자기장만 변하잖아. 그럼 넓이는 상수가 돼서 a는 앞으로 빠져나온 거고 db dt가 된 거죠. db dt 미분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평균적으로 1초 0.5초마다 여기 이제 0.8초마다 0에서 0.5테슬라까지 변하는 건 그냥 0.5테슬라가 되겠죠. 다 구했네요. 그죠? n d제곱 넣고 n 곱하기 이때의 d제곱은 0.18 미터의 제곱. 그럼 그대로 4가 계산이 됩니다. 숫자로. 4볼트가 되는 거예요. 4볼트의 배터리처럼 얘가 행동하는 거지. 요 놈이 이 코일이 쭉 해서 200번 촉촉촉촉촉 감았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 이렇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그럼 저항이 보기에 이 코일은 전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역할을.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아주 짧게 끝나죠? 1절은 식 하나만 외우면 계속 울고 먹어요. 31.2절에 가면 제목은 운동기전력이에요. 제목 운동기전력. 모셔널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이 기전력은 힘 자체는 힘은 아니지만 이름을 그냥 힘이라고 넣은 거죠. 모셔널 EMF가 만들어지는데 31.6번 그림 말고 아래 그림을 먼저 보세요. 31.7번 그림. 이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시험에 시험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항상 나옵니다. 그림이 안 나오면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B인 그랬는데 그냥 B라고 해요. B. 인을 굳이 들어가는 자기장 X로 표현했잖아.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고 이 디귿자 모양의 도선의 전체 저항은 그냥 R이라고 해서 왼쪽에만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전체 디귿자 모양의 도선의 저항은 R이고 높이 L만큼 길이 L만큼의 막대가 이것도 역시 도체예요. 다 도체입니다. 도체가 쭉 있어요. 근데 얘를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그래서 FAPP, 어플라이드 외부에서 가해진 힘, 즉 오른쪽으로 당겨서 속도 V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당겼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나와요. 도체 막대가 일정한 속도가 되도록 힘을 가하고 있다.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일정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일정한 속도야? 처음부터 이거를 일정한 속도야. V 일정이면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 A는 0이죠. 그럼 R자 힘은 얼마겠어요? F는 0이어야겠지. R자 힘이 0인데 R자 힘을 보니까 내가 당기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고. 그럼 이 힘만 있으면 R자 힘이 0일 수가 없죠. 이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이 왼쪽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나는 오른쪽으로만 당기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나랑 똑같은 놈이 나타나서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그래야 더해서 R자 힘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가 아니라 누가 당기는 거예요, 누가. 자, 여기를 이제 그 계산해 보자고. 그럼 이게 왜 패러데이 법칙이냐? 패러데이 법칙은 dφ dt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dφ dt. dφ dt. 이거 안 써지네요. phi dt. 어디 본문에 어디 있을 거야?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기전력을 알고 싶어 dφ dt를 계산해. 그런데 이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넓이에요. 코일의 넓이. 자기장은 이미 b라고 주어져 있어. 넓이는 코일은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잖아. 폐고리를 얘기하는 거지. 코일이라고 하는 건 폐고리. 사각고리가 있어요. 이 사각고일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L 곱하기 X가 됩니다. L 곱하기 X. 그런데 이 막대가 움직이면 X가 변하는 거지. 그죠? 평행 디귿자형 도선에 쭉 미끄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넓이는 LX가 되고 자기장은 B예요. 뭐가 변해요? X가 변하는 겁니다. X. dx, dt가 있고 B하고 L은 앞으로 쭉 빠져주면 되지. 그리고 dx, dt는 이제 거리의 가로 길이 변화율이니까 이게 바로 주어진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LV. 다시 보면 그림을 보세요. 길이 L인 막대가 자기장 B 속에서 속도 V로 운동하는데 이때 V는 자기장의 수직한 V여야 됩니다. 이때 V는 자기장은 지금 들어가죠. 그죠? 지면을 들어갑니다. 근데 막대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완전 수직이잖아. 그죠? 자기장이 어떤 막대라면 도체 막대가 이 자기장 막대를 막 부러뜨리겠죠. 끊으면서 지나간다. 끊는다고 합니다. 끊는다. 도체가 자기장을 끊을 때 도체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압이 유도된다.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그 값을 그냥 다 곱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러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겠지? 전체 저항이 R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전압하면 R분의 BLV라는 전류, 유도 전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됐죠? 그러면 공식 외우시고 BLV를 외우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외워야겠어요? 여기 이식 하나만 놓고 매번 써먹으면 되지. 그래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기로 합시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넘어가겠어요.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지고 있는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죠. 앞에서는 내가 힘을 주어서 FAPP. 내가 힘을 줬는데 근데 힘을 줬으면 가속해야 되니까 A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힘이 반대로 가해지고 있어서 더해주면 0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힘은 누가 당긴다고? 누가? 보이지 않는 내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여기 아까 적용했잖아요. 여기 적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표시를 보자고요. 마이너스 표시. 그거 하기 전에 앞으로 더 갑시다. 요 그림. 596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그림은 그 움직이는 막대만 표시한 거예요. 디귿자형 도선은 이제 관심이 없고 길이 L인 도체 막대가 자기장 속에 V로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음전하를 표시했는데 도체니까 안에 자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음전하를 표시한 거고 그냥 양전하를 생각해도 돼요. 양전하가 있다면 여기 교재는 이미 전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나는 양전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양전하가 있다면 이게 Q잖아요. Q가 B 속에서 B는 들어가고 있죠. 지면을 뚫고 V는 오른쪽이죠. V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QVB의 자기력을 받겠지. QVB 자기력. 우리 29장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그럼 QVB는 V는 오른쪽이고 B가 들어가니까 V 곱하기 B 하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FB 자기력을 받는 거죠. FB. 위로 받는 자기력. QVB니까 자기력이 위쪽으로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전하가 어디로 몰린다는 얘기야? 위쪽으로 다 몰려가요. 양전하는. 그럼 반대쪽으로 전자는 아래쪽으로 몰려가겠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 전자에 대해서 기술한 게 교재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전자가 아래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고, 반대로 양전하는 위로 갑니다. 그럼 위에 양전하가 쌓이고 아래쪽에 음전하가 쌓여서 이 안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양에서 음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E가 만들어진다고. E. 그걸 여기 그림 2로 이렇게 주황색 2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해지니까 전자는 음전하니까 위로 힘을 받죠. 양성자는 아래로 힘을 받겠죠. 양전하를 기준으로 하면 위쪽이 자기력, 아래쪽 내부 전기장에 의한 아래쪽 방향의 전기력이 또 이렇게 가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평형 상태의 도체예요. 그 평형이라는 얘기는 이 물체만 평형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다 평형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평형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평형일 때라고 문제 자체가 평형일 때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럼 자기력의 크기는 QVB죠. QVB. 전기력의 크기는 QE예요. 이게 두 개가 같아야 위쪽 방향의 자기력과 아래쪽 방향의 전기력이 평형이 돼서 평형이 되는 거겠지. 즉 Q로 약분해주면 E는 VB라고 하는 내부의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도체 막대를 다시 보면, 자, 양전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어요. 위로 막 쌓이는데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나가기 자유로이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양전하는 위로 나가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류가 되겠지. 흘러가고 여기서는 그 막대 자체에서는 위로 전류가 흐르겠죠. 위로 전류가 흘러요. 이제 그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I는, 그죠? 흐르는 전류 I는 당연히 R분의 전압. 앞에서 구했잖아, 그죠? I는 R분의 전압인데 이 유도기전력 전압이 BLV라고요. 그럼 R분의 BLV가 되는 거지, 전류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예제 문제 31.2번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R분의 BL 거기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아직 이거 좀 더 나간데 이거 역학적인 내용이고 다시 똑같은 그림 계속 보는 거예요. 이 FB가 얼마겠어요? FB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I가 흐르죠? I는 R분의 BLV. 좀 전에 쓴 거, 그죠? 문제에 주어지는 건 BLV만 주어져요. BLV. 길이 L인 막대가 자기장 B 속에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회로의 저항은 R일 때, 그러면 RBLV로 모든 답을 나타내야 되니까 전류는 R분의 기전력 BLV가 된다. 이렇게, 그죠? 책에 다 있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도선 자체가 자기장 속에서 전류 도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힘을 받겠죠. 자기력을.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요. 그 힘의 크기가 얼마야? FB는 ILB죠. ILB. 그죠? 요 I에다가 ILB. I에다가 여기 I죠? LB를 곱하면 되죠. I, L, B. 이렇게 되죠? 즉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요 자기력이 된다고요. 요 값이. 그치? 그러면 내가 당기는 힘도 F고 자기장이 당기는 힘도 F고 똑같으니까 일정한 속도 가속도는 0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이걸 에너지의 측면에서 얘기하면 내가 힘을 가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내가 힘을 가해서 APP라는 힘을 가해서 일을 해요. 그럼 하는 일이 힘 곱하기 거리가 1이 되겠지. 1. 내가 오른쪽으로 뭐 델타 X만큼 힘을 가해서 움직였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F 곱하기 델타 X인데 이 FAPP가 그냥 얘잖아. 그죠?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걸 시간으로 나눠요. T. 어떤 시간 동안에 델타 X만큼 움직인 거지. 힘을 가해서. 그러면 이건 힘 곱하기 속도가 돼요. 그치? F 곱하기
V. 그리고 시간 동안에 한 일이니까 이게 일률이 되는 거죠. 일률. 이만큼의 비율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초마다 FV라는 힘으로 일을 하고 F라는 힘으로 속도 V, 힘 곱하기 V가 일률이죠. 그 얘기는 내가 일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 회로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 에너지를 이는 전기가 흘러서 에너지를 쓰고 있지.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 일률은 내가 전해준 이 일률하고 같아야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면 이게 바로 I제곱 R이죠. I제곱 R. I제곱 R이 전력이잖아. 전력. 전기적인 일률. 그럼 I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되죠. I제곱. 소문자든 대문자든. 그래서 R제곱분의 B제곱 L제곱 B제곱, L제곱, V제곱 다 해줘야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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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그런데 R을 곱했으니까 이게 R 하나의 약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P는 다시 얘기하면 P는 내가 공급해주는 공급 일률은 FV. 그만큼 그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겠죠.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 I제곱 R. 그렇죠? I제곱 R. 또는 I 전압, IE 이렇게 써도 되겠죠. IE. 이렇게. 에너지 보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예제는 그거하고 좀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자, 두 평행 레일을 잘 움직이고 균일한 자기장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막대의 질량은 m이고 질량까지 봤죠. 길이는 L이에요. t는 0일 때 막대의 처음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VI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VI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내가 힘을 줘서 그냥 V라고 하면 되겠지. V. 예.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시간의 함수로부터 막대의 속도를 구하라. 이 얘기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힘을 가하고 있어요? 안 가하고 있어요? 힘 가하고 있다는 얘기 안 나오지? 힘을 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힘을 가해서 움직였을지라도 일정한 속도로 지금 VI인데 더 이상 힘을 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하니까 BLV라는 기전력은 있죠. 기전력은 BLVI. 기전력은 있으니까 전류도 있는 거지.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력은 받죠? 여기에 왼쪽 방향에 자기력은 있다고. 그런데 이 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기다가 놓았다는 얘기예요. 당기다가 놓았어요. 그럼 놓는 순간에서 자기력은 있지만 즉 힘은 왼쪽 방향으로 가해지지만 속도는 오른쪽인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속돼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기력 자체는 지금 FV가 돼서 IE가 돼서 ILB죠. ILB. I B제곱 L제곱 V 이게 I예요. 그렇죠? 아니 R분의 BLV 이게 I잖아요. 여기다 IE 헷갈려. 나도 헷갈리네. 하나씩 해야지. 하나씩. 자기력이 교재를 봅시다. 자기력이 ILB라고요. ILB. 왼쪽으로 가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F 요거밖에 안 가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MA가 되겠지. dVdt. MA. 그러면 여기서 V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I는 R분의 BLV니까 뭐 전류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V는 얼마야? 그럼 V는 BL은 V분의 LR인가요? BL이
BL. BL은 V분의 RI가 되겠지. V분의 RI.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V분의 RI로 바꾼 게 아니라 뭘로 바꾼 거야? 이게 V가 나오게 해준 거지. I를 바꿨네, I를. 그래서 I는 R분의 BLV를 여기 I에다가 넣은 거예요. 여기 I에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F 구한 거라고, F. 요거 F, 요거죠, 요거. R분의 B제곱 L제곱 V. 이거를 구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에서 V라는 미분식하고 T라는 미분식이 만들어집니다. 변수분리가 된 거죠. V에 대한 미분식, T에 대한 미분식. 그래서 양변의 인테그랄 해서 V의 처음 값하고 처음 값이 VI라고 했고 시간이 0일 때가 처음이잖아요. 시간이 T가 되면 나중 속도 그냥 V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변수 분리해놓고 적분 미분방정식에 적분 이 상한 하한을 정해놓은 거지. 초기값 정리를 한 겁니다. 초기값을 대입한 거예요. 동차 미분방정식으로 구해놓고 초기값 적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에 한 거예요. 변수 분리는.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하면 ln이죠. ln 본래는 ln 절대값이지. ln 절대값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런데 v는 항상 오른쪽이니까 절대값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 이제 생략해도 된다. ln v 여기 vi부터 v니까 ln v 마이너스 ln vi vi 마이너스 ln v가 되는 거죠. 본래는 ln vi 마이너스 ln v인데 로그는 빼주면 진수 나눠주면 되겠죠. 뭘 잘못 썼지? 교재가 vi부터 v니까 내가 잘못 썼네요. 내가 그렇죠. 이거 미안해요. 요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놓고 빼기 요거 해주는 거지, 그렇죠? ln v 빼기 ln vi가 되는 거고 ln v 빼기 ln vi 이렇게 진수를 나눠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양변에 지수 처리해주면 이렇게 지수 처리해주면 나중 속도 v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있는 얘를 아예 다 뭐라고 써요? 타우분의 1 타우분의 1 또는 타우를 요거의 역수로 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려고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우는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v는 vi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속도 vi로 가다가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나중에는 0으로 점근선이 되겠죠. 처음 속도가 vi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속도. 이렇게. 교재에도 그림이 없죠. 교재는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모양. 그래서 이게 이제 RC 회로에도 나오고 RL 회로에도 나오고 방사성 붕괴에도 나오는 동일한 미분방정식 형태가 되잖아요. 자, 에너지 관점에서 같은 결과에 도달함을 보여라. 이게 앞에서 설명했죠. 내가 해주는 일, 힘이 하는 일을 직접 구한 거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난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이건 이제 막대의 운동 에너지죠. 외부에서 힘을 하지 않고 막대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비율만큼 I 제곱 R P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은 원리로 V를 구해보면 동일한 미분방정식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3절로 가보면 제목이 렌츠의 법칙인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뭐냐. 이것만 딱 끄집어내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렌츠. 네.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게? 렌츠. 사람은 안 나오네요. 그죠? 렌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렌츠의 법칙은 이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건데 글을 읽어보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런 얘기예요. 전류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고리에서 닫힌 회로니까 고리죠. 회로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여기 자속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자속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되도록 유도 전류를 만든다. 그 안에 이제 자속 변화를 반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도록 전류가 흐른다. 이런 말이 생략된 거지. 이런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잘 보세요. 맨 처음 그림으로 갑니다. 맨 처음 그림으로 가면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이 그림인데 지금 여기 코일이 하나 감긴 코일이 있잖아. 여기 N극이 다가오고 있죠. N극이 다가오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자속이 커지는 거지. 자기장이 점점 자속이 가까우니까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나가죠. 자기장은 왼쪽 방향의 자속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자속의 운동이. 그럼 요거의 반대는 뭐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속을 증가시키는 거지. 왼쪽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거에 반대니까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속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럼 오른쪽 방향의 자속을 만들도록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니까 감아주면 오른쪽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얘기는 다름 아닌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방해하려면 이 코일은 뭐를 만들어야 돼? 오른쪽을 N극이 되게 하는 자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N극을 못 오게 밀어낼 수 있잖아. 이제 이런 자기장을 만들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N극이 오고 있는데 N극을 더 오도록 하면 어떻게 돼? 이 자석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무한히 멀리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봐. 무한히 멀리서 오고 있는데 오면 올수록 속도가 빨라져?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절로 속도가 빨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전류가 여기에 온 거죠. 반대 방향으로. 즉 이 얘가 오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 전달된 거야? 이 회로에 전달돼서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전달 측면으로. 그럼 N극이 이번엔 도망가고 있어요. N극 도망가고 있죠. N극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른쪽이 S극, 왼쪽이 N극인 자기장을 자석처럼 만들어내는 회로에 전류가 흘러야겠죠. 오면 못 오게, 가면 못 가게. 그렇다.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쭉 다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 얘기.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세상이잖아. 저절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죠.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쓰여져 있고요.